2017년 연말 코스닥 150 차트입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16일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말이 되면 이런 상승, 즉 산타 랠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2019년 올해도 여김없이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자 산타 랠리가 제목으로 붙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2019년 올해 코스피 차트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올해의 차트입니다. 산타 랠리는 성탄절 부근을 기점으로 하여 이듬해 초반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연말이 되면 보너스 증가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이윤이 증대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 프라이 먼데이라는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행해지는 날이 연말에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소매업체의 경우 이때 1년 매출의 70%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름이 블랙 프라이데이일까요? 흑자의 흑은 검을 흑자를 씁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잉여 이익이 생기는 일, 수입 초과액을 표시할 때 주로 이 흑색 잉크를 쓰는 데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랙이라는 표현은 이날이 연중 처음으로 흑자, 즉 블랙 잉크를 기록하는 날이라는 데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유래되었습니다. 블랙 잉크가 흑자를 뜻한다는 것은 영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고요. 그럼 적자의 적은 북을 적이니까 혹시 영어로는 레드 잉크일까? 맞습니다. 흑자인 블랙 잉크의 반대말 적자는 영어로 레드 잉크입니다. 사실 블랙 잉크와 레드 잉크는 우리가 HTS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 상당히 익숙한 상태입니다. 왜 적자는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을까? 적자니까 위험해서 빨간색으로 강조한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뭐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방금 배운 개념으로는 전통적으로 적자는 레드 잉크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산타 랠리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산타 랠리가 올 때 주도주는 존재합니다. 2017년 코스닥 산타 랠리 때는 그 유명한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또한 쇼커버링 하면 곧장 떠오르는 1순위 사례가 셀트리온입니다. 연말과 쇼커버링의 연관성은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 보통 산타 랠리는 1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시세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 산타 랠리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산타 랠리라면 주도주는 삼성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코스피 상승률이 좋아서 그렇지 코스닥 150도 느릿느릿하지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닥 지수를 구성하지 않죠. 그럼 어떤 종목이 코스닥 150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종목일까요? 산타랠리와 함께 연말에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요건인데요. 대주주 양도세는 2018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강화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코스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왜 연말에 몰리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대주주라고 판단하는 날짜가 특정 날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제까지는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내일 다 팔아버리면 대주주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언제 대주주 요건을 측정하는지 모르는 투자자가 실수로 그 날에 대량 매수하면 하루아침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주주가 되는 날짜에 주가가 하락해서 물타기 하는데 진짜 물타다 대주주 되는 경우죠.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도 봤는데 대주주까지 되어 양도세 폭탄까지 맞고 자괴감 100배입니다. 그럼 그 날짜가 도대체 언제냐? 대주주 여부는 바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죠. 12월 31일에
판단하게 됩니다. 직점 사업 연도, 종료일, 딱 하루 동안에만 대주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것을 딱 하루만 피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한 투자자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 대주주인 것 같은데 빨리 팔아야겠다. 늦었나 했는데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일은 31일이고 다행히 오늘은 25일이니까 무려 6일이나 남았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껏 여유를 부리면서 지내다 12월 31일 매도하려고 하니까 호가창이 멈춰 있고 양도세 폭탄을 먹습니다. 충격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12월 31일은 연말 휴장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투자자를 보였습니다. 휴장일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투자자가 그것도 모르고 투자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그는 스마트하게 휴장일 하루 전날 12월 31일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폭탄을 쳐맞습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바로 주식을 매매하는 날과 결제일까지 이 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려면 26일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껏 여유를 부리던 이분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사실 당장 내일 매도하러 가야 했던 거죠. 반대로 배당을 받으려고 해도 역시 26일에 매수해야 하는 거겠죠. 종목만 잘 고르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주식을 들고 있어야 대주주가 되느냐? 2005년까지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또는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대주주입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연말에 대주주 요건에 걸릴까봐 매도하는 경우는 없었고 지금에 비해 대주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에서는 대부분 상장사의 실질적 소유주거나 그 친인척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나머지는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 코스피와 코스닥 대주주 기준을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단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까지는 대부분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50억, 100억 원이죠. 2018년에는 이게 15억 원까지 기준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 주식만 신경 쓰면 별 문제 없을 수 있는데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이 아니라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 한정합니다. 야, 이거 문제인데 내 주식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 온 가족이 다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고 못 피하셔도 그래도 수익을 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합리화 잘 하시길 바라고요. 슬픈 이야기는 주식해서 1년간 손실이신 분은 현재 여태까지 알아본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1년 결산해서 내 계좌를 보니까 파란색이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돈 많이 벌어서 양도소득세 냅시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매도 가액에서 매수 가액과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 경비로 공제합니다. 나는 증권거래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냐? 증권거래세는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이제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구독자님들도 가족, 친구, 연인들과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는 한국 증시에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반기에 있었던 HLB의 임상 3상 성공 결과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한 날이었는데요. 내년에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